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8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요번 주 일요일 날 뭐 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네, 모의고사. 보죠? 제가 금방 물어봤더만 한 30명 정도밖에 접수를 안 했다 그러네요. 많이 한 건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안 해도 돼요. 요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3월달에 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1, 2주 배웠는데 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접수를 하세요.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많이 보셔야 돼요. 왜 모의고사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 몇 개 맞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개 맞춘다고? 여러분들이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죠? 지금 60점 나온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점 나와도 좋습니다. 자, 개론, 민법 20점 나와도 좋아요. 어차피 뭐 지금 3월달이니까. 제가 기초 강의할 때도 그렇고 1월달에 강의할 때 어차피 뭐 3, 4월달에 한번 보면 한 25점, 30점은 나오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 정도 나와도 돼요. 근데 이제 뭐를 연습하냐면 시간 체크를 연습하셔야 돼요. 시간 체크가 뭐냐면, 자, 민법과 개론을 공부를 하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민법 시험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학개론 풀죠? 풀면은 다 풉니다. 다 풀고 나면 몇 분 여러분들 시간 줘요? 과목당? 예, 제가 이건 한번 얘기했을 때 50분 주죠? 그러면, 자, 50분 꽉 차게 풀어도 모자라요. 모자르면 어떻게 하냐? 시간 아주 여유 있게 씁니다. 한 60분에서 70분 부동산 학개론 푹 풀고 나요.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민법 풀어야죠? 민법 푸는데, 자, 가끔씩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민법 푸는데, 그럼 몇 분 남았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20분 더 썼습니다. 자, 그러면 70분 썼어요. 30분 남죠? 30분 안에 민법 풀어요? 네, 절대 못 풀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간 체크를. 그래서 개론을 어느 정도 풀고 나면 못 풀어도 건너뛰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연습 안 하면요,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 시험장까지 갑니다. 시험장까지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개론 풀다가 어떻게 돼요? 못 풀죠? 다 풀어서 쫙 갑니다. 근데 민법 들어갑니다. 못 풀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OMR 카드 체크할 시간이 없죠? 그럼 부랴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이제 이제 곧 있으면 걷습니다. 그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감독관이 봐줘요? 절대로 안 봐줘요. 진짜 재수 좋으면 봐주는 감독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걷으러 가다가 다 못 썼죠? 그럼 이제 더 걷어가지고 오면서 그 정도는 봐준대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못 썼을 때 이렇게 순서를 걷죠? 그럼 그 사이에다 끼려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하는 것까지 봐주는데 그 이상 못 봐줘요. 그리고 또, FM 감독관 만나면요, 그대로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수강생 중에서 좀 몇 명이 그런 수강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뺏기다가 어떻게 돼요? 자, 안 뺏기려고 하죠? 찢어지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붓 꺼져요, 이렇게. 펜이 붓 꺼져가지고, 불합격되는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늘 보라. 이게 자꾸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시간 체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재를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재 읽으신 분과 안 읽으신 분 차이점. 이제 지문을 보면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냐, 늦게 읽느냐가. 지문 못 읽어요. 교재를 안 읽고 만약에 동영상만 들었다. 그럼 처음에 지문 딱 나오죠? 이거 읽으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네, 눈에 계속 글자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익숙하지 않으면 지문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들 일단 감을 자꾸 잡으라고 일단은 모의고사를 보라고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셔가지고 좀 보시고요. 지금 20점 나와도 돼요. 20점 나간다고 누가 때려 죽이는 거 아닙니다. 20점 나오면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괴감이 들겠죠?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자괴감이 들어도 어차피 10월 달에 어느 정도 뭐 하면 돼요? 합격하면 됩니다. 지금 점수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이거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3월 달에 오신 분들, 저번 주에 오신 분들, 요번 주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몇 분 계시는구나. 자, 저번 주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일단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모르는데 중개사법은 첫 번째 주 강의를 꼭 들으세요. 동영상을 통해서. 저번 주에 보니까 뭐 못 알아듣겠다. 그 다음에 너무 빠르다.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천천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3, 4월 달은 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 과목도 마찬가지. 항상 첫 번째 주에 나오는 내용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주, 특히 1차 과목은 당연히, 강의를 못 듣는 것은 다 들어야 되고요. 중개사법은 다 듣는 것도 좋지만, 특히 요번 주에 오신 분들은 지금 2주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 거를 꼭 들으세요. 중개사법은. 첫 번째 주에 뭐가 나와요? 용어의정 이런 게 나오죠? 자, 개업중개사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소속중개사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공인중개사가 뭐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근데 지금 강의하는데 보니까 소속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속중개사가 어떤 놈이고, 개업중개사 어떤 놈이고, 어떤 놈인지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권은 꼭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너무 빠르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단은 자꾸 따라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 일단 오늘은 공지사항을 2개를 드렸습니다. 모의고사 보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첫 번째 주 과목을 일단 들어보시라. 첫 번째 주 거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디부터요? 81페이지. 자, 인장 등록. 자, 인장. 도장을 등록하는 거죠. 자, 도장을 등록하는 건데, 이때, 도장은 왜 등록한다 그랬어요? 도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책임 중개를 위해서다. 도장을 등록해 놓고 그 도장을 어떻게 한다? 도장을 중개 행위를 하면서 쓰는 도장을 사용하라 라고 했었죠. 자, 이 인장 등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에 있어서 구분할 거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있어서 시기를 보죠. 시기는 언제까지다?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장 등록의 대상을 보면 대상은 누구다? 대상은 누구예요?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업중개사하고 소속중개사가 인장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개업중개사는 일단은 언제 인장 등록 할 수 있냐면 등록 신청 시, 그 다음에 소속중개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자, 개업중개사는 등록 신청 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소속중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틀리죠? 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해야 한다지. 업무 개시 전은 어떻게 한다? 해야 한대요. 자, 그러면 개업중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하여야 한다. 예, 그러면 틀리죠. 자, 요 문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러나 언제도 할 수 있다. 얘는 등록 신청 시, 얘는 뭐예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구들 둘을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등록된 인장을 보죠. 자,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개업중개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소속중개사. 소속중개사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요? 어떤 인장을 등록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장. 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소위 말로 뭐라 했어요? 본명. 예명이 아닌 본명 등록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크기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7mm 이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한다. 자, 이 크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크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개인에만 적용돼요. 자, 이거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뭐만 개인만 크기 제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법인 한번 볼까요? 자,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무슨 사무소 무슨 사무소? 네, 주된 사무소와 주된 사무소와 그다음에 또 분사무소 있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이다?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죠.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한다. 그 다음 분사무소는요. 자, 분사무소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한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보증하는 인장 있죠? 요 둘 중에 어떻게 한다? 택일 한다 그랬죠. 선택해서 하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분사무소는 소위 말해 지점이죠? 지점인데, 자,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등록해도 되고요. 분사무소에다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뭐라 그랬어요? 자, 소위 말하는 지점 등기를 하면 그 지점 등기할 때 들어가는 지점장의 인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할 때 지점 등기할 의무는 없다. 지점 등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안 하면 이 도장이 어떻게 한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점 등기 안 하면 도장, 공식적인 도장 뭐밖에 없어요? 주된 사무소 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등록하거나 아니면 지점 등기하면 이거 등록하거나 둘 중에 선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보죠. 자,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예, 틀리죠? 자, 이거 등록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도는 어디다 해요? 분사무소 인장도는 어디다 하죠? 주된 사무소.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처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인장을 변경합니다. 자, 인장이 변경되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인장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한다.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반시 한번 볼까요? 자,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줘야지만 되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이거 위반하면 밑에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되고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서는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의 방법을 보죠.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근데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보죠. 거기 보니까 83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해야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으로부터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예, 일단 변경하면 며칠? 7일.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맞고요. 3번에 법인개업공개서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의하여야 한다. 지금 뭘 물어본 거죠? 주된 사무소 거 물어봤죠? 그럼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택이라는 거죠? 근데 주된 사무소는 하나죠. 뭐예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 등록, 해제하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 네, 분사무소에서 나오는 거죠. 자,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등록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쉽죠? 네, 작년 문제 쉬웠어요. 작년에
같이 풀면 쉽죠? 예, 이제 여러분들 혼자 풀면 이제, 한번 모의고사 한번 요번에 중개사법 한번 풀어보세요. 쉽게 냈어요. 아니요, 쉽게 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8월 달이나 9월 달에 똑같은 문제를 보면 쉬워요. 지금은,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건데, 여러분들은 높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 보죠. 업무 범위 보면 업무 지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법인은 개업공개사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이다. 자, 공인하고 법인은 전국이에요. 자, 그러면 부칙은 어떻게 된다? 업무 지역이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자, 이제 공인하고 법인은 전국이고요.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고. 자, 부칙은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자격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역이 제한되죠. 어디로 제한된다?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로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부칙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자 광명시에 부칙개업공개사 있습니다. 그럼 업무 지역이 어디예요? 예, 경기도가 업무 지역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 물건은 중개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부동산 거래정보망. 오늘 부분 정보만 보면 배울 거예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서 그 안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물건을 중개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이거는 부칙은요. 그게 이제 부칙 자체 문제는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그 이제 어떤 문제 나오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모든 개업공개사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예, 틀리죠? 부칙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 아니죠. 모든 개업공개사 여기 뭐가 들어가요? 부칙까지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부칙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는 일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모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는 두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제한이 있는데요. 중개대상물 제한은 현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종별의 제한은 없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종별에 따른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겸업 제한을 보죠. 겸업이 뭐예요? 겸업이란 예, 중개업이 본업이죠. 근데 본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겸업이죠. 자, 그러면 이때 겸업에 대해서 개인인 개업공개사 공인하고 부칙입니다. 공인하고 부칙을 뭐라고 표현한다? 개인인 개업, 법인이 아닌 개인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빼놓고는 겸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중개사무소 하면서 다른 업무 하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쪽에 가까이서 보면 담배가게 하는 데도 있어요. 담배가게 하는 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꽃집 하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얘기했었죠? 자, 커피숍 하는 데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용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이제 문제죠. 자, 이제 개인은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데 일단은 법인은 어떻게 된다? 자, 법인은 등록 기준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였었죠? 자, 저번 주에 등록 기준 배우셨죠? 자, 등록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요?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들어가라 설립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럼 이거는 겸업을 금지하는 거, 제한하는 거. 예, 이거는 겸업을 한다. 겸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제한한다 그랬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상대 등록 취소는 자, 항상 머릿속에 같이 끌고 가라 그랬죠?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 정지. 이거는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조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법인인 개업공개사 본업은 중개업이죠.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뭐 있어요?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주택의 임대관리, 임대관리 등 이거 뭐였죠? 부동산 관리를 뭐 하는 거, 대행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부동산 관리 대행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를, 자, 부동산 관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또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는 일명, 뭐라 그랬어요? 컨설팅. 자, 그럼 아마 컨설팅이라는 개념 한번 나왔을 겁니다. 컨설팅이 있었고요.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상담해 주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뭐를 할 수 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뭐에 대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정보를 어떻게 한다? 제공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한다. 자, 여기에 개업자가 빠지면 틀려요. 공인중개사를 대상한,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여기다가, 자,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누구만 대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미 뭐냐면 프랜차이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부동산 124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네 번째는요. 뭐였었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자, 상업용 건축 및 그 다음에 또 주택의 뭐예요? 주택의 분양 대행이죠.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한다. 자, 상가와 주택입니다. 분양이 뭐예요? 분양은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거고, 대행, 대신하는 거죠. 판매를 뭐 하는 거? 대신하는 거. 판매를 대신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판매를 대신하는 것은 남의 거를 대신 팔아주는 거거든요. 이걸 상법에서 보면 위탁매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탁매매업에 해당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상가 건물과 주택입니다. 자, 여기에 토지의 분양 대행, 이거는 있어 없어요?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분양 대행 없어요. 뭐와 분양 대행? 상업용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사, 그 다음에 도배업, 도배업에 대한, 이사, 도배에 대한 뭐다? 용역알선, 용역에 대한 알선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사, 도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사, 도배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사, 도배업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뭐다? 예, 이사, 도배업을 뭐 한다? 소개시켜 주는, 알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 알선하고 그 다음에 뭐다? 예,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죠. 여기서 보면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청 대리. 자, 이거는 원래 누구의 업무다? 원래는 아무나 못하는 업무예요. 누구의 업무냐면 변호사 업무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자, 두 가지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일단 먼저 열려는 게 법무사예요. 자, 법무사는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2006년도부터 누가 할 수 있도록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도록 중개사법에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거. 이 업무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는 못하냐면 부칙 개업공개사는 못해요. 자, 부칙은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못한다. 만약에 부칙 개업공개사가 경매, 공매 업무 이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이 매수 신청 대리가 뭐예요? 직접 경매 장소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낙찰을 받아 주는 거죠.
자, 이 뇌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돼요. 중개사법의 하위 규정인 대법원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보죠. 지금 6가지를 구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심할 것들은 뭐죠? 자, 일단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에 그냥 개업자 빠지면 틀리고 의뢰인 들어가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상업용 주택의 토지의 분양대행 하면, 자, 상가와 주택만이죠. 토지의 분양대행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 도비업 하라는 게 아니고 뭐다? 알선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거는 지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이거 제시를 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의 분양대행에 대해서 그럼 뭐 특별히 어떤 법에서 누구만 한다 이렇게 특별한 자격 제한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 도비업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 도비업 할 수도 있고 알선도 할 수 있죠. 법인만 알선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인 개업공개사하고 그런 개념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죠? 자, 이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거 중개업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겸업이라고 그랬죠. 겸업이죠. 자, 다시 한번. 이 6가지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겸업이다. 그러면 이 6가지 업무를 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자, 이거 큰 틀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이 6가지는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여기 관리대행할 때, 상담료 받을 때, 분양대행할 때 이거 보수를 어떻게 돼요? 보수, 중개보수 적용 안 되죠?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업무 할 때, 자, 관리대행할 때, 상담 컨설팅할 때, 분양대행할 때 이런 거 할 때요. 자,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업무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 네, 뭐가 아니니까? 그렇죠. 중개업이라면 문제가 되죠. 자, 중개 행위를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여기 대여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거는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대행 같은 거 중개사무소에다가 분양대행 팀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주도적으로 다른 그 중개보조원 해도 된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6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큰 틀로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87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죠. 작년 문제인데요.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뭐예요? 예, 토지의 분양대행. 쉽죠? 예, 작년에 쉬웠었어요. 자, 그러면 개시 의무 보죠. 자, 개시 걸어둘 의무가 있었죠? 개시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개시 의무, 개시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둬야지만 된다. 자, 등자 수업 이렇게 했는데요. 자, 등록증 뭐예요?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격증 뭐가 있다? 원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표, 한도표가 있고 요율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서류, 업무보증설정서류, 보증서류 있습니다. 업무보증서류라고 했는데요. 자, 법조문에는 원래 보증설정을 증명서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여기다 업무자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래서 등자 수업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등록증 원본. 자, 대신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뭐 있어요? 항상 등록증 대신에 신고필증이에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이때 자격증 요거는 누구과 누구 거를 걸어두라? 예, 개업공개사 거하고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거를 걸어두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일편대표 업무보증 설정서류 이것은 원본 자체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누구에게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부여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격증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걸어두라 그랬어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걸어뒀습니다. 누가 100만 원 먹는다? 예, 개업공인중개사. 걸어둘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습니다. 자,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걸어두라. 그 다음에 휴업폐업신고를 보죠. 휴업신고를 보겠습니다. 휴업 몇 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어떻게 한다? 하고자 할 때, 이때 뭐 첨부해가지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랬죠?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몇 개월 초과한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초과하면 3개월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죠? 그럼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할 때 어떻게 돼요? 아시죠? 휴업할 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사전 사후? 사전, 하기 전이죠? 그래서 미리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할 때 이거를 한때 신고한다. OX? 예, 틀립니다. 4번 정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 한때. 이런 거 갖고도 문제 나옵니다. 한때. 자, 아직까지 이건 맛배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요. 자, 일단 한때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한때 신고하면 다 틀리다. 자, 그러면 등록증 본다. 첨부. 그러니까 휴업 신고하면 등록증 어디가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신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문장 조심할 것도 하나하나 본 거예요. 자,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요? 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게 나오면 틀려요. 반드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언제나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항상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자, 이건 단정정이죠?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게 나와서 틀리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 예,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민법 같은 데도 언제나 이런 건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예외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 6개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보죠.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자, 요, 입, 취, 준. 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입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4가지가 있는데요. 뭐뭐 있다? 요 뭐예요? 요, 양, 입, 영. 군대 가는 겁니다. 취, 학교 가는 거예요. 자, 요거 조심할 것. 취업이 아니에요. 학자를 뭘로 바꾸면? 업자로 바꾸면 틀립니다. 자, 취직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학교 가는 거예요. 자, 취학. 이에 준하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 해외 장기적으로 체류한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신고를 해도 돼요. 애초부터 6개월 초과해서 해도 되고, 자, 그럼 6개월까지 휴업을 했는데, 6개월간 휴업을 했는데, 이 사유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자,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입원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쉬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입원했거든요. 자, 근데 계속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연장시켜야죠? 자, 이때도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양은 뭐예요? 입원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기간을 뭐 할 때? 변경하자 할 때. 기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때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뭐 한다? 변경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일단 기간 변경 신고는요. 2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6개월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계속 연장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죠. 이 사유 때문에. 그럴 때도 기간 변경 신고하면 되고요. 꼭 이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내가 4개월간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쉬려고 그래요. 그럼 몇 개월까지 더 쉴 수 있어요? 예, 6개월까지 더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몇 개월 더 플러스 할 수 있어요? 2개월. 예, 2개월. 4개월간 휴업 신고했죠? 4개월간 휴업 신고했다면 어떻게 돼요? 나 2개월 더 쉴 수 있죠? 그때 2개월에 대한 기간 변경 신고를 더 하고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요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할 때 이때 재개 신고를 합니다. 업무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즉시 뭐를요? 자,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휴업과 관련된 부분. 다 휴업은요, 다 뭐예요? 다 하고자 할 때죠. 하고자 할 때. 자,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 미리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폐업 신고를 보죠. 폐업. 자, 폐업을 뭐다? 하고자 할 때. 이때 뭐죠?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 이것도 미리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폐업은 간단해요. 폐업하면 끝이죠.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 효력이 어떻게 돼요?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폐업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통되는 게 뭐예요? 다 사전이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자, 사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통된 게 또 뭐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이나 다 뭘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을 첨부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 공통점을 구분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 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 자, 업무 재개 신고와 그 다음에 또 기간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자, 업무 재개 신고와 그 다음에 또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가 뭐예요? 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죠? 자, 아까 잠깐 봤던 부분, 뭐 있었어요? 인장 등록 같은 경우도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주에 봤던 고용신고 같은 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휴업신고와 그 다음에 또 폐업신고. 이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건 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을까요? 등록증을 뭐하기 때문에? 예, 들고 가져야지만 되죠? 예,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신고는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휴업신고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문 닫을 수도 있어. 자, 그렇게 구분하죠. 자, 위반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고자 할 때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업무 재개하고자. 요 하고자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폐업하고자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 이렇게 되죠.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휴업과 폐업 신고는 이 정도 구분을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90페이지에 문제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자, 휴업 후 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의 요양, 징집의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예, 요입, 취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인 개업공개사.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누구예요?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이에요. 누구죠? 공인하고 부치를 얘기하죠. 자, 개인인 개업공개사 사망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중개업 등록 효력은 없어진다.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그럼 폐업 신고. 자, 제가 여기서 폐업 신고 얘기했었나요? 안 했죠. 자, 그러면 사망하면,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폐업 신고 굳이 안 해도 돼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요. 사망하면 하락을 했었어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그것도 7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죽으면 지금 뭐 하기 바쁜데 예, 장례치기 없이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예요. 7일 이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것 그리고 세대를 같이 하는 자면 가족이죠? 이게 가족도 이거 몰라요 또 중개사법을. 그것도 안 하면 또 100만 원이 과태료 내렸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옛날에 말이 안 되는 게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은 폐업신고 안 합니다. 당연히 등록 이력이 어떻게 한다? 없어지고요. 자 그럼 사망하면 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안 되나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 됩니다. 자 사망 해산했을 때 절대 등록 취소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격 사유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사망하면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폐업신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 이력 당연히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때, 이거 나오죠.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등록첨부에 등록처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후 업무재개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재개한 경우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 간판 철거. 자, 다음에 해당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라 했습니다. 뭐 했을 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자, 이전 신고하면, 폐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되면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 철거하라. 자, 이거 왜 철거하라 그랬어요? 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자, 사무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일이. 자, 사무실 문 열고 있을 때는 손님 안 오다가 문 다 이제 폐업 신고하고 문 다 닫죠? 그러면 이전에 의뢰했던 손님이 있죠? 그 손님이 찾아와요, 또. 그거 좀 어떻게 됐냐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거 연결시켜 주죠? 그거 나 이제 문 닫았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일단 하죠. 해고 보수받으면 이 사무소에서 이제 합니다. 보수받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무등록이 되는 거죠. 이건 무등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간판을 어떻게 하라? 뜯어내라. 만약에 뜯어내지 않으면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나 조심할 것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철거 명령을 안 합니다. 철거 명령을 안 하고 곧바로 뭐예요? 곧바로 철거해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게 있어요. 사무소 명칭 관련. 사무소 명칭. 자, 뭐 개업공개사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써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거 명칭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일단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에서 물론 이제 과태료도 있고 1-1고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등록관청은 일단 뭐예요? 철거 명령을 하죠. 그리고 철거 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 그때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철거 명령이 없어요. 여기다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곧바로 철거입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아예 법에 철거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안 하고 곧바로 철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90페이지에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 계약에 대한 개념부터 일단 보셔야 돼요. 자,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기초. 그냥 계약이에요. 제가 중개계약을 얘기 안 했어요. 계약은 뭐와 뭐에서? 청약과 승낙.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높아지니까 이제 기초는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예. 자, 일단 계약은 청약과 뭐에서?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계약에다가 청약과 승낙에다가 갖다 붙이면 계약의 종류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제가 간단하게 1월 달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일단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하는데 별로 안 찾아오죠? 그냥 찾아오는 지금 몇 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A가 갑에게 아파트 하나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줘가 뭐예요? 소개시켜줘가
청약이죠. 그럼 내가 살 사람 있으면 연락해 줄게가 뭐예요?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에서 뭐가 일단 계약이 성립되죠. 즉 중개 계약이 성립된다. 자, 그러면 이때 아파트 하나 살 거니까 팔 사람 소개시켜줘. 그리고 소개시켜줘. 청약이죠. 그럼 자, 매물 있으면 연락해 줄게 그러면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와 갑 사이에 중개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주죠. 소개시켜주면 A와 B는 무슨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네, 거래계약. 자, 거래계약이 성립되죠.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게 다 모두 거래계약이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계약이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계약이 중개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했죠. 앞집 뒷집 다 낸다 그랬죠. 자, 그리고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는 뭘 주는 거? 보수를 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이 뭐다? 일반 중개계약 그랬죠. 자, 그럼 전속 중개계약은요, 이거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사에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받는 거, 에게만 의뢰하는 거. 자, 이게 전속 중개계약이죠. 이거를 제가 중개자를 빼고 설명드렸죠. 전속계약이다라는 거 있었죠. 전속계약 누가 많이 하는 거? 예,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 있었죠. 자, 요번에 뭐 보니까 이 뉴스에 상위 검색어에 올라가는 연예인 하는 분 나오대요. 이태임. 네, 이태임이 요번에 어떻게 돼요? 은퇴했죠? 왜? 예, 연예계 은퇴하면서 자, 전속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된다라는 전속 계약을 위반했거든요. 그거 지금 위약금 다 줬다 그러네요. 꽤 많을 텐데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전속 계약하면요, 위약금이 보통 몇십억 대가 왔다 갔다 해요. 위약금이. 근데 어쨌든 지금 위약금을 내고 완전히 은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또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참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거 다 궁금해요. 어쨌든 자,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전속 계약 위반하면 일단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위약금이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전속 계약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는 너한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라는 계약을 전속 계약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 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었죠. 자, 일반 중개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어떻게 한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자,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일단 보면 일반 중개 계약 중개계 서면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저기 페이지가 가능하면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알아서 좀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세요. 페이지를 넘기는 분들이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할 의무가 없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때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 이 두 가지를 바꿔 놓으면은 틀려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 바꾸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어요. 기재사항. 이렇게 이 기재사항에 기재된 일반 중개 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기재사항을 보면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거래 정가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 준수사항이죠? 예, 개업, 공인중개, 의뢰인 사이. 자, 위치 및 규모 있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 보수,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에서 위거 수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위치할 때 반드시 하나 더 같이 기억할 게 있어요. 뭐가? 규모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갖다 앞글자로다가 기억합니다. 위거 수준에 놓고 위치만 딱 기억하는 경우 있어요. 실제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두 번 문제 나왔었는데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놓고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 2번 중개대상물의 규모. 이게 두루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있냐? 위거 수준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치는 기억나요. 근데 뭐가 기억 안 나죠? 예, 이걸 답을 딱 찍은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위치에는 뭐가 포함된다? 규모까지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놓고요. 자, 요 네 가지를 일단은 뭐라? 기재하라. 이때 거래 예정 가격 개념을 보죠. 거래 예정 가격이란 의미부터 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는 일단은 저쪽 실무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리하고 나갈 겁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을 뭐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 한다. 뒤져봤자 안 보여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실무 쪽에 나온다고. 저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 개업공개사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A는 팔 사람은 고가를 부르죠? 한 편에 더 받으려고 그러죠? 1억을 부릅니다. 살 사람은 한 편에 더 깎으려고 그러죠? 저가를 부르죠? 9천을 부릅니다. 이때 누구 편 들어라 그랬어요? 누구 편 들어라? 중간 편 들어라 그랬죠. 자, 실무사에서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으면 된다 그랬죠? 예, 근데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되고 일단은 중간 편 들어라 그랬죠. 누구에게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중개를 해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금 이따가 배울 공정중개 의무입니다. 공정중개 의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정하게 중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물건을 조사해 보니까 입지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감가상각할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거는 9,500에 거래되면 되겠다라고 제시하는 가격. 이 제시하는 가격을 뭐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해요. 이거를 잘 제시를 해줘야지만 되죠? 근데 이대로 거래되는 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협상 가격입니다. 그 협상 가격이 바로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부동산 학개론에 뭘 배워요? 감정평가론을 배우는 거예요. 감정평가론 공부하면서 이따 먹고 이거 중개인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공부하냐? 다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바로 이 가격을 뭐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개념 한번 구분을 해봤고, 그러면 보죠. 연결 교재 보면 이제 거래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부분에서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에서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사실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 작성 요청 부분에 니은 부분이 나오죠? 니은 부분에 보면 자,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사실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표준 서식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있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있었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한번 구분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의뢰인 중개는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해서 뒤쪽에 표시한 중개된 선물을 중개를 개업기사 의뢰하고 이를 승낙한다 라고 구는고요. 자, 그러면 또 의뢰 의무상 의뢰 누구라 그랬어요? 의뢰 누구?
개업공개사죠. 얘가 개업공개사고 갑은 누구예요? 예, 중개의뢰인이죠. 자, 이제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 조항이에요. 성실히 노력한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해요. 나중에 뭐 계약서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계약서에다가 뭐 어떤 수리하는 부분을 성실히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노력 안 해도 이거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이건 하나의 의무라고 보긴 그래요. 그냥 성실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갑의 권리 의무 있죠. 괄호 1번 밑줄 쳐놓고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이 거래한 중개를 누구한테요? 개업 다른 기업에서 의뢰할 수 있다. 이 일반 중개계약 작성했다고 해서 코 끼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개는 확인 설명 의무 일행하는데 협조하라 그랬고요. 유효기간 몇 년부터 며칠까지로 하고요. 3개월 원칙으로 하되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르고 중개보수 몇 프로고 몇 원 이렇게 약정하면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수령했으면 차익 환급하고 확인 설명 소리에서 재산상 피해 발생했으면 손해액 배상한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통 작성에서 자, 한 통씩 보관한다 그러는데요. 이거 보관 기간이 없어요. 뭐 3년간 보관한다 규정 없습니다.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보니까 의뢰인 개업공개사 쭉 옆에 보세요. 서명 미시에요? 서명 또는이에요? 서명 또는이죠. 서명 또는. 자, 그러면 뒷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 나눠지죠. 권리 이전용 하면 매도, 임대. 자, 매도나 임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받고 권리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리 이전이고요. 매수나 임차는 돈 주고 어떻게 돼요? 권리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권리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 이전용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 부분에 보니까 은행융자, 권리금, 제소공과금,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있죠? 자, 특히 권리금과 관리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권리금도 있고요. 관리비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는 거.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규제, 중개거래금액 그 밖에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 이런 것들이 기재돼요. 취득용에는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보느냐?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와요.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반 중개계약과 계약서 관련 부분에서 사실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문제 안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라. 자, 전속 중개계약 제도. 좀 쉬었다 하시죠.